이번 보고서는 SPG, BH, 노바렉스, 크릭스F, NC, 마인즈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PG라는 회사는 정밀 제어형 기어 모터와 감속 전문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눈이 가는 건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공작 기계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로봇의 관절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하고요. 지난 2018년도 삼성전자 자회사 생산 반도체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SR 감속기 공급을 시작해서 해마다 거듭할수록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해 5월에는 미국 최대 공작기계 회사인 A사 제작 자동화 공작기계에 적용될 SR 감속기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해서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비를 필요로 하는 소형 로봇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합동 로봇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규 매출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의 성장성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원래 하고 있는 주 메인 모델에 성장성이 동반이 되는 사업이 생겼고 또 그 신사업이 현재 시장에서의 바라는 모멘텀 2차전지, 로봇, AI, 5G, 6G 이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자, 특히나 가장 흐름에 또 부합하는 스마트 팩토리 부가가치가 높은 표준 기어 모터 매출도 증가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도 일단은 유지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 인상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신규로 FFU와 EFU라고 되어 있는 클린룸에 적용하는 팬모터 모듈의 매출이 올해부터 가속화가 될 거고, 클린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가 점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예하의 회사들이 올해 뭐 설비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지만은 어쨌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클린룸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날 거고 또 보수라든가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매출이 꾸준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 되지만 PR이 16.6배로 되게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이 가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H 보시면 자, 아이폰 13 시리즈의 첫 1월부터 2월 합산 출하량이 3,220만 대로 아이폰 12 시리즈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상위 모델 비중이 5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호재는 삼성전기의 FP12 사업 초이스로 1월부터 물량이 전부 다 동사에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이거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폼팩터의 변화, 그리고 중국 내 플래그십 경쟁폰의 부재,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부각되는 칩 성능, 전장 사업도 속도를 더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H와 DKT 지분을 합쳐서 BH EVS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또 LG전자 차량 무선 충전 사업도 인수 가능성이 놓여 있다. 네, 그래서 협업 관계를 DKT와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하면은 BH 하면 DKT가 떠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도 꾸준히 이 회사를 통해서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바렉스고요. 노바렉스는 이제 그 건기식, 네, 그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이고요. 자, 요런 회사들이 지금 최근 많이 무너졌어요. 예, 콜바 BH도 마찬가지고, 뭐 팜스빌,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 팜스빌은 아닌가요? 네, 또 몇 개 있었는데 이따가 또 그 업종 보시면 나올 거니까, 네, 그쪽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에는 뭐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홍삼 이런 것들 많이 팔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거 전부 다 무너지면서 네, 주가가 거의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 96억 원으로 QOQ로는 17%, YY 대비해서는 44%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94억 원으로 YY 대비해서는 30%, QOQ로는 58% 증가했습니다. 자,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연된 매출이 있고요. 증설이 효과가 네,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기 캐파가 확대되면서 가동률도 올라가고 또 원가 개선율도 되어져 있고, 고정비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률은 11.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주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세에 달하고 있고, 신공장의 높은 생산 자동화율 때문에 굉장히 좀 수율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상 조금은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반박자 좀 트렌드를 놓쳐가지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코엘 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뮤 ENC 그리고 여기 나오는 크리스 FNC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서부터 이제 많이 봤었는데, 정말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이제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좀 주변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니까
뭐 스크린 골프도 계속 할 수도 있고, 진짜 라운딩도 몇 번 나갈 수도 있고, 또 해외도 여행을 가면서 골프도 한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짜잘하게 뭔가 투자하기보다는 골프 뭐 라운딩 정말 비싸긴 하지만, 네, 뭐, 그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고, 거기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뭐 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골퍼들은 통상 라운딩을 나가기 전에 골프웨어를 산다고 합니다. 이 골프웨어가 뭐 얼마나 좀 내구성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냥 뭐 이번에는 뭐 어디 라운딩 갈 때 입을 옷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 좀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가 좀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더라도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비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고 해외 골프 여행에 따른 수요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 근 3년 만에 여행으로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거고 3월 22일부터 입국자 자가격리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골프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더라도 골프 인구의 유입 및 기존 골퍼의 락업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다 예측이기 때문에 과연 다 맞아 떨어질지가 의문이신 거죠. 자, 특히나 이제 이 파리게이츠, 그다음에 핑은 이런 회사들이 1,000억 원대 브랜드 반열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컬러웨이, 그다음에 타이틀리스트, PXG 같은 글로벌 골프웨어와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신규 브랜드들 급상승하고 있는데 마크앤로나, 그다음에 지포 이런 것들도 영 골퍼를 타겟으로 해서 마스터니와 세인트 앤드류스와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회사의 조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분할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분할을 했었고, 하지만 분할 이후도 타사 제품도 유통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골프웨어 시장계에 이제 무신사가 대로 행보로 되어 있고, 또 100% 보유를 해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12% 수준으로 잡혀 있기는 합니다. 절대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사업만 따로 떼어낼 수는 과연 있을까 싶은데 그건 뭐 나중이겠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다면 사실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마인드랩이고요. 마인드랩은 한 달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건 크게 없더라고요. AI로 해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메타버스, 홀로그램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자, 그때 이제 한 달 전이었으니까 나오진 않았겠지만 지난이죠. 이거는 지난해 3월에 이런 것들 나와서 이제 실제로 그 어디죠? JTBC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고요. 거의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데스크가 공급 중이고 지난해에 200대를 공급했다면 올해는 300대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오는 5월이죠. 이번 달 이제 두 달 뒤에는 진화된 M2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D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가상,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과도 연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타버스 또 바람이 한번 쑥 불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자주 체크해야 되고 또 요즘에도 광고에 많이 나오듯이 뭐 원티드랩 이런 데도 굉장히 좀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인드랩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주인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맥스트 이런 기업들도 꾸준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일단 금리 인상이 0.25%가 미국에서 올랐고 또 다음 달에 오를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오른다라는 기조가 조금 명확하게 보인다면 4월 이제 한국 한은에서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번 정도는 동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동결한다고 하면 시장 반등이 좀 일어날 거고 이제 FOMC에서 만약에 거의 인상한다고 보는데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달에 또 인상을 할 거라서 또 기술주는 또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은행주나 보험주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올라오겠죠. 여러분들 그런 패턴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SPG. 아까 봤던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 만큼 이미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했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고점 위치에 있고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고 거의 역사적 고점을 뚫을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재무표도 괜찮고 뭐 11배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두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죠. 보고서를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좀 BH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자, BH 같은 경우는 3% 강세를 보였고 네, 핸드폰 잘 팔리고 있으니까 물론 갤럭시 고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아이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아이폰 출시 일정과 함께 주가가 들썩거릴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몇 년간 지금 이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라는 거. 근데 이 박스권이 조금 좁혀진 느낌은 있지만은, 네, 그래서 박스의 상단권이니까 우리가 하단권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17,000원 정도까지 혹은 18,000원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네, 이후에 아이폰 생산에 따라서 예, 주가가 좀 변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는 지금 당장은 매수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DKT. DKT는 이미 네, 폴더폰 이런 것들 출시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었고, 네, 지금도 들려 있는 상태이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 네, 꾸준히 올라왔다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이 조금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 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네. 재무표로 보시자면 지난 67억 원, 4분기 좀 많이 망가지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좀 신기하네요. 2월 요때죠. 요때쯤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은데 그때 반영하고 올라간 건지 일단 DKT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1분기에 팔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바렉스고요. 노바렉스의 경우는 2%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좀 떨어졌고 무슨 소재로 올라간지는 모르겠으나 주가상도 너무 높고요. 네. 동반 그거였죠.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근데 좀 건기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시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PR도 낮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게 보던 게 이제 콜마 BNH인데 콜마 BNH는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이렇게 좋았던 회사가 반토막이 났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잡은 것 같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컨센서스보다 좀 떨어졌고요. 네. 아쉽습니다. 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골프웨어죠. 그래서 FNC 오늘 6%는 올라갔네요. 6%. 네, 보고서 영향이지 않나 싶고요. 골프에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 자사주 처분도 있었네요. 네, 좋은 회사네요. 네, 주가도 배당도 1,000원이나 해주고요. 네,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표 나쁘지 않고요. 그래도 저평가이기도 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골프웨어 하면은 생각나는 이제 회사는 이 코엘 패션. 저거 자꾸 코펠이라고 그래요.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 그 의류 ODM 회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패션하면 좀 관련돼 있는 회사인데 요즘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네요. 되게 거세고 매출액 상당 뚫었고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그래도 주당 70원 배당금도 지금 후퇴를 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자사주 처분하면서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래서 주가도 지금 하락세를 좀 접어드는 것 같고 그 하락세가 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그냥 볼 거는 가스텔 바작이었나요? 그럼 제가 아까 헷갈렸네요. 카뮤에시가 아니라 가스텔 바작이었고요.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만원대. 코스닥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 기업만 좀 지금 내려왔어요. 골프웨어를 하는 회사인데 오히려 지금 바닥. 오히려 바닥이라 저는 오히려 그 크리스 FNC와 코엘 패션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좀 들어온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스바작 무신사 손잡고 골프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또 메타버스 XR 패션숍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실적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은 게 너무 크게 걸리네요. 이번 연도도 보시면은 지금 확정이 12억 그리고 300억 400억이 460억 그러면 이거를 갭만 좁힌다고 해도 200억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긴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우선은 실적발표 이제 거의 이번 주에 다 나오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 다 나오잖아요. 주총하기 전에. 그래서 주총하기 전에 나올 거니까 주총이 며칠일까요? 회사가 근데 여기 아직 그 보고서도 안 나왔네요. 여기에. 보고서도 안 나왔네요. 3월 30날이니까 3월 3 거의 마지막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 전에 그 보고서도 좀 나와야 되고요. 그게 안 나오면 거의 상패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전환가액도 있네요. 만원, 1,700원. 뭐 조정되는 거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은데 1,700원이면 지금 주가가 아래니까 전환가액보다. 그 다음에 주주 여기 뭐 30일 날 아까 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거 이후에 뭐 다른 이제 그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나오고 아마 더 떨어지겠죠. 그때 아마 가스텔 바작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콜마비치라든가 뭐 노바렉스 이런 회사는 못 잡을 것 같고 코엘 패션도 좀 두고 봐야 되고 크리스 FNC도 좀 높은 위치에 있고 뭐 BH도 마찬가지, DKT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보다 오히려 마지막에 관련 종목으로 보여드렸던 가스텔 바작 여기가 좀 더 수익이 날 구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